안녕하세요. 음식을 약으로, 약을 음식으로 소개하는 주디킴입니다. 오늘은 생채식에 관한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생채식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참 많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생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그리고 잘못된 이론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생명체라고 하는데요. 생명체란 생명에 반응하는 몸을 뜻하고 생명현상이란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심장은 심전도, 근육은 근전도, 뇌는 뇌파라는 전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은 다 유선이 있어야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데 사람은 선을 꼽지 않고 어떻게 전기를 충전을 할까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에너지의 근원은 빛입니다. 지상에 있는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물리적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이 물리적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생물학적 즉 생화학적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바로 식물이 하는 겁니다.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것을 배터리로 축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 열매, 잎, 줄기, 가지, 뿌리입니다. 이런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가 생화학적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화된 즉 태양 에너지를 배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의 원소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빛, 태양, 흙이 사람이 생명 에너지원의 공급원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사람의 몸과 흙은 나눌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에서 살아야 하고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창조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태양에도 에너지가 있지만 땅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말은 열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 속에는 용암이 끓고 있고 그래서 온천이 있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지진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체도 핵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두뇌가 배터리입니다. 두뇌의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세포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 속의 발전기, 즉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연료로 써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발전기만 있다고 해서 기계가 잘 돌아갈까요?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발전기를 돌리는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술자가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비타민이고 그 밑에서 조소하는 심부름꾼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발전기를 돌리고 순환이 되게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작용이 수행되고 영양소와 산소가 타서 에너지의 공급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음식과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는 정교한 기계와 비슷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태양 에너지를 저축하고 또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번성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무기 원소들은 태양 광선에서 오는 수많은 에너지 원자에 의해서 살아있는 원소로 변환되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실과 채소와 곡식이 만들어집니다. 소가 풀만 먹고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함유된 배터리화된 식물을 사람과 초식동물들이 먹습니다. 우리가 열매나 씨나 잎이나 가지, 줄기, 뿌리를 먹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태양 에너지가 농축된 에너지를 먹은 것입니다.
식물이 강압성으로 농축된 에너지를 초식동물이 먹고 그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고기, 계란, 우유입니다. 동물과 사람은 햇빛을 쬐인다고 해서 배터리가 몸에 충전되거나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에너지를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를 축적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식물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줄기나 잎이나 씨나 가지, 뿌리에 배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태양의 에너지를 몸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진대사가 잘 되려면 태양 에너지가 농축된 그대로 된 생체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나 계란이나 우유는 일단 초식동물이 에너지를 한번 쓰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생된 에너지에 속합니다. 이것을 다시 굽거나 튀기고 삶고 열을 가열하면 방전된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씨, 열매, 줄기, 뿌리를 생채식으로 먹을 경우 신품 배터리가 그대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채식을 먹고 우리 몸에 신품 에너지를 넣어주느냐, 아니면 한번 쓰고 만들어진 고기, 계란, 우유를 먹고 재생 에너지를 우리 몸에 집어넣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시 가열하고 끓이고 튀기고 볶아서 방전 에너지를 우리 몸에 넣느냐 하는 것은 건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셀폰에 충전이 100% 차 있는 것과 2칸밖에 충전이 안 돼 있는 것과 1칸 그리고 아니면 5% 그렇게 차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나 방전 에너지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활력을 얻지 못하고 생기가 없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바이러스 변종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의 면역의 문제입니다. 재생이나 방전된 그런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제대로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서 생긴 질병입니다. 재생이나 방전된 에너지를 먹어서 제대로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서 생긴 질병이 바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대사성 질환은 태양 에너지가 제대로 농축된 것이 들어오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체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는지요? 생체를 먹으면 제일 먼저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바뀝니다.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생기가 넘치면 저절로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그런 질병을 물리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생체식이 가장 좋다는 것은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생체식을 하면 설사를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생체식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의원에 가면 한의원에서는 사람 체질을 딱 4가지 체질로 아예 세팅을 시켜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으면 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화기관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의 체질이 소음이든 태음이든 상관없이 생것을 먹어도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생식이 잘 맞는데요. 저희 남편은 생것만 먹으면 벌써 대변이 안 좋아지고 설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화식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갑자기 생식으로 바꾸게 되면 설사를 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합니다. 생것을 먹은 후에 이제 소화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은 훨씬 더 좋아지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만들어내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피를 만듭니다. 피가 살과 뼈를 만들죠. 음식이 매일 피를 만들어주고 이 피가 우리의 몸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는 태양 에너지가 피 속에 용해되어 있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피 속의 태양 에너지를 제대로 용해시키려면 태양 에너지가 제대로 농축된 그런 식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생식이란 바로 태양 에너지가 농축된 원료가 바로 생식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고지냐 아니면 고탄고지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